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의 맛 이수연입니다. 한 주간 경제 핫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주간 경제 이야기에서는 부동산부터 금융, 일자리 이슈까지 각종 생활경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매년 4억 톤가량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죠. 이번 주 화제인에서는 폐플라스틱을 활용해 인테리어 산업자재와 가구를 만들며 지구 환경을 지켜나가는 스타트업 우주러브의 이혜민 대표를 만나봅니다. 이어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 주민들을 위해 나선 시민 영웅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백수 아파트를 스타엔터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경제의 맛 지금 시작합니다. 정부가 손해율 악화에 시달리는 자동차 보험을 개선하기 위해 이른바 나이롱 환자에 대한 보험료 개선 방안을 추진합니다. 앞으로 경미한 사고를 당한 환자는 합의금 명목의 향후치료비를 받을 수 없는데요. 2023년 기준 향후치료비로만 1조 4천억 원이 나갔고 경상 환자에게 지급된 치료비 증가율은 중상 환자보다 2.5배나 높았습니다. 보험사 돈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렇게 나가는 돈이 많아지면 2,400만 명 이상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상 환자에게만 향후 치료비가 지급됩니다. 상해 등급 12에서 14급이 경상 환자, 중상 환자는 1에서 11급으로 십자인대 파열, 뇌진탕 등이 해당합니다. 경상 환자가 8주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진료 기록 보듯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그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정부는 보험사와 환자 간 분쟁이 생기면 이를 조정해줄 전담 기구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줄어들면 자동차 보험료는 3%가량 인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정부가 원전 건설을 재추진하는 베트남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베트남은 아직 원전이 하나도 없는 국가인데요. 10여 년 전 원전 건설을 추진했지만 재정 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빠른 경제 성장에 따라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탄소 중립의 필요성도 커지면서 다시 짓기로 한 겁니다. 베트남 국회는 지난 19일 린투안 지방에 총 4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최대 4.8기가와트 규모로 총 사업비는 220억 달러, 우리 돈 31조 원에 달합니다. 린투안 원전은 기존 사업을 진행했던 러시아와 일본이 각각 5선 협상권을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총리가 전통적인 파트너 외에 다른 선택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던 만큼 우리에게도 기회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원전 건설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과거 한국전력이 용역을 맡았던 사업으로 우선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러시아 로사톰의 기득권을 뛰어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러시아는 원전 종주국인데다 5에서 7년이면 원전 1기를 완공할 정도로 건설 능력이 뛰어납니다. 한전은 앞서 튀르키예 아쿠유 원전 수주에서도 로사톰에 밀려 고배를 마신 바 있는데요. 베트남 원전 공략에 성공하려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절대 필요합니다. 정부는 중국의 후판 수출을 덤핑으로 판정했습니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가격이 큰 폭 인상되다 보니 철강업계엔 조선용 후판 가격을 높일 기회인데요. 조선업계는 원가 인상을 우려합니다. 통상 후판은 선가의 20% 안팎을 차지하고 여기서 국산 후판이 차지하는 비중은 80% 수준입니다. 대형 조선사의 경우 보색구역을 갖춰 당장의 영향은 적지만 결국 고관세가 국산 후판 가격까지 밀어 올리면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두 업계 모두 이번 후판 가격 변동분은 당장 지난해 4분기 영업실적에 반영됩니다. 협상 결과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전후방 산업 간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철강으로 경쟁력을 높인 한국조선, 한국조선을 고객사로 기술력을 높인 한국철강, 세계 1위 명성을 지키기 위한 긴 안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반도체 전문가 39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반도체 기초역량이 중국에 크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5가지 분야로 나눠 조사한 건데 중국은 4가지 분야에서 한국을 앞섰습니다. 유일하게 첨단 패키징 기술 분야만 중국과 같은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기술력을 직접적으로 측정한 건 아니지만 전문가들이 보기엔 반도체 기술 연구 성과 등에서 한국이 중국에 뒤처졌다는 게 골자입니다. 설문참여 전문가들은 2년 전 진행된 조사에도 참여했습니다. 당시엔 패키징 기술 외에도 대부분 기초 역량에서 한국이 중국보다 앞서 있다고 봤지만 2년 만에 결과가 뒤집힌 겁니다. 지난 2014년 중국은 이른바 반도체 굴기를 추진해왔습니다. 반도체 자급자족을 목표로 대규모 투자를 벌인 끝에 그 결실을 맺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일각에선 기술력을 직접 비교해본 조사가 아닌 만큼 실제 한국과 중국의 반도체 기술력 격차는 여전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중국의 상승세가 지속되면 언제든 따라잡힐 수 있다는 위기감은 점차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한국이 기술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선 첨단 반도체 분야 경쟁력 확보, 우수 인재 양성과 인력 유출 방지 등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